잠을 못 자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면 잠이 잘 오더라 라고 하고, 또 누구는 그 방법은 나한테는 안 먹혀 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단순한 생활습관 이야기보다 우리 무의식, 마음 깊숙한 곳에 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일단 잠을 못 자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5가지 습관을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본다. 두 번째, 점심 먹고 낮잠을 잔다. 세 번째, 커피를 마신다. 네 번째, 주말에 몰아서 잔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습관들은 신체적인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왜 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쉽게 안 고쳐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족 세우기에서 말하는 3가지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인데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감각에서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약하거나 불안할 때는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고 결국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 부모에게 넌 소중해, 넌 우리들의 가족이야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마음 한켠에 나는 여기 껴도 되나?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맞나? 이런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늘 긴장하게 됩니다. 또 회사나 친구 모임, 연인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고 버려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이상한 말 했나? 괜히 눈치 보였나? 이런 고민하다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교감신경을 깨워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특히 책임감 강한 분들은 예를 들면 장남이나 장녀 같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의지했던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가족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잠들기 전에도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이런 생각으로 몸이 이완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소속감이 채워질 때 사람은 편안해지고 이완이 됩니다. 그래야 잠도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두 번째는 서열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리, 자녀는 자녀 자리, 형제끼리도 순서와 역할이 있죠.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녀, 첫째인데 둘째처럼 행동하는 사람, 둘째인데 가족의 기둥 역할을 떠맡은 사람, 어린 시절 엄마의 고민 상담 상대였던 딸,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아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약해지면 이 가족이 무너질 거야, 이런 무의식적인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 무의식은 아주 큰 긴장을 만들어내죠. 형제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첫째가 부모 기대를 못 채우고 둘째가 다 떠맡으면 첫째는 나는 쓸모없어, 둘째는 내가 첫째 몫까지 해야 해, 이런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역할을 딸이나 아들에게 투사하면 자녀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엄청난 책임감을 짊어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욕구를 우선하고 쉬거나 즐거운 걸 하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죠. 딸은 엄마처럼 희생하는 관계를 반복하거나, 아들은 엄마 같은 여성을 만나 돌보려 하거나, 아내에게 엄마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주고받기. 인간관계의 본질은 주고받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기울면 삶 전체에 긴장이 생깁니다. 지나치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챙기고 직장 동료 일까지 떠안아요. 내가 더 해야 관계가 유지돼, 이런 생각이 마음을 꽉 조이게 됩니다. 밤에도 내가 오늘 뭘 못 챙겼지? 이런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면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부모, 연인, 친구에게 많은 걸 받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갚지 못했다, 이런 무의식이 나는 정말 민폐야, 이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또 부모 희생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도 크죠.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녀가 죄책감을 갖는다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받았을 때 죄책감을 같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분들은 잠들기 전에도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 안에서 내가 내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자녀인가? 배우자인가? 나는 내 몫만큼 주고받고 있는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인정하면 몸이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가족 세우기에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겁니다. 가족 안에서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 반복된다. 부모 세대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 책임, 슬픔은 자녀 세대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걸 치유하는 첫걸음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질서들이 문제여서 이랬구나. 이렇게 알기만 해도 50%는 성공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패턴들은 사실 가족 안에서의 행동 패턴과 유사합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다면 내가 반복하는 패턴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언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콘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그냥 나가시면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구독해 두시면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긴장을 내려놓으려고 많은 기법들을 배우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아로마와 싱잉볼, 그리고 내면 성찰이에요. 저도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라벤더와 마조람 향기를 맡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각자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를 본 게 아로마 테라피예요. 이 방법을 알았을 때는 새로운 걸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아로마는 써본 적이 거의 없었고 그냥 마사지 할 때나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몸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도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로마를 써서 현대인들의 고통이 좀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관계에 시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 잘못, 내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가족 안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자리, 무의식의 얽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은 작은 시작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가족 세우기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삶을 살아도 된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편해지고 몸은 이완되고 밤에는 숙면이 찾아올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